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공부해볼 과목은 통합사회고요. 진도는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의 첫 번째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진도, 같은 과목이면 서로 더 도움이 되겠지만 다른 과목을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이 영상 보면서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한 영상에서 공부하기로 한 범위 내에서 필기부터 처음부터 촬영을 하려고 하는데 영상의 어떤 형식에 대한 생각을 하기 전에 조금 미리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생각보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백색 소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적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조금 더 앞부분이 길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부분 공부하면서 배운 것들 직접 설명하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범위가 같은 분들은 들으셔도 도움이 되겠지만 범위가 안 같으시거나 다른 거 공부하시던 분들은 여기서 영상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 범위 생활공간과 사회 중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크게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와 생활양식의 변화 등을 알아봅니다. 일단 생활공간의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산업화와 도시화의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산업화는 뭐냐면 우리가 1차 산업이라고 하는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2, 3차 사업이라고 하는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을 산업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인구가 높아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화는 무엇일까요? 도시화는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 현상도 도시화에 포함이 되는데 도시로 인구를 이동하는 것을 네 글자로 이촌향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촌향도. 촌을 떠나는 거죠. 도시를 향해서. 맞나? 일단 산업화 도시화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거주 공간이 변화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를 하냐? 집약적인 토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뭔 말이냐면 도시가 이만큼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지만 이만큼의 도시에 원래 몇 명이 살다가 시골에서 도시로 넘어오면서 이 조그만한 이 제한적인 공간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계속해서 평면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고층 건물을 짓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약적 토지 이용을 위해서 고층 건물과 아파트가 등장을 한다. 왜? 제한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시 내부 공간이 분화가 됩니다.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일단 도심이 있고요. 도심은 당연히 중심 업무 지구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사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 대신에 그 도심을 둘러싼 중간 지역에 저급주택, 그리고 시장, 창고, 공장 등이 들어서고요. 그거를 감싼 주변 지역의 고급주택, 학교, 또 부도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주변에 그린벨트, 그 개발 제한 구역이 설치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도시 내부 공간이 분화를 하게 됩니다. 도시 규모가 커지면서 도시 내부 공간이 분화가 되는 거고요. 그 도시의 중심, 도심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업무 기능과 상업 기능이 집중돼 있으면서 고층 건물이 밀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 지역에는 도시 외곽이죠. 도심보다 당연히 집가가 저렴하고요. 주거 기능과 공업 기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이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서 대도시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요. 대도시권이 뭐냐? 일단 대도시의 인구와 영향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서 대도시 주변의 촌락과 그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대도시 주변의 촌락도 도시적인 경관을 띠게 되고요. 교통이 발달하면서 그 대도시권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거주 공간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기본적으로 녹지 면적이 감소를 합니다. 왜냐? 포장 면적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뭔 말이냐면 논밭을 우리가 아스팔트로 깔아버리면서 녹지는 감소를 하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면적은 더 증가를 한다는 얘기인데요. 녹지 면적이 감소하면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홍수가 날 위험이 더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 인구가 과밀화됨에 의해서 오염물질이 과도 배출되면서 생태 오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도시화와 산업화에 의한
생활 공간의 변화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양식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도시성이 확산됩니다. 도시성이란 그 시티 캐슬 이런 거 아니고요. 도시인의 어떤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이 점점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성이라는 말 자체는 도시인의 특정적인 사고와 생활 양식을 말하고 그게 확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성은 도시적인 생활 양식 또는 도시 문화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도시성의 특징은 그 도시를 이루는 구성원들의 특징이 굉장히 다 다른 이질적인 특성을 띈다는 겁니다. 또한 개인주의, 행동 방식을 띠고요. 이해타산에 기초한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편리한 상업, 여가, 문화 등의 시설이 그거를 이용하는 빈도가 많아집니다.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그 도시와 그 촌락 간의 교류가 증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도시성이 보편적인 생활 양식으로 확산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서 직업이 분화를 하게 되는데요. 뭔 말이냐면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으로 변하면서 그 직업이 분화되고 그에 따라 전문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직업이 분화됨에 따라 직업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래서 도시인들은 다양한 직업에 종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히 서비스 직종 등의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요. 하지만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직업 간의 그 소득 수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개인주의 가치관이 확산됩니다. 원래 전통 사회에서는 개인보다는 사회,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시를 하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가 굉장히 높은 반면에 현대사회, 그러니까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개인 자유가 올라가고 개인의 정체성이 올라가고 때문에 개인주의 가치관이 향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가족은 핵가족화가 되는데요. 여기서 핵가족이 뭐냐? 핵가족이란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그래서 핵가족이 많아지고 1인 가족의 수가 증가합니다. 왜냐? 개인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웃 간의 유대 관계가 낮아집니다. 하지만 이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중시를 하면서도 공동체와 어느 정도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면에서 개인주의는 엄격히 이기주의와는 다르다. 물론 겹치는 부분이 없잖아 있겠지만 이기주의와는 다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문제점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점 대표적으로 7가지를 말을 해볼 건데요. 먼저 공간 불평등, 그러니까 이 도시와 그 주변에 있는 농촌 간의 지역 격차가 커집니다. 그리고 주택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 아까 말했듯이 좁은 땅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좁은 땅에 그 사람들을 다 담을 만한 주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교통 문제도 발생합니다. 교통 체증이라든지 주차 공간이 적어진다든지. 환경 문제 당연히 발생을 하죠. 인간이 너무 많아지고 산업 활동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염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열섬 현상이라고 해서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인공열이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그 오염되는 인공열이 발생을 하고 고층 건물의 증가로 그 도심 지역이 더 높은 기온을 띠게 되는 걸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동 문제도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업 문제 아니면은 노사 갈등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개인주의와 마찬가지로 이기주의도 더불어서 커질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기주의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인간 소외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인간 소외 현상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인간이라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일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기계의 부속품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런 게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크게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해결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이 있는데 간단한 개인적 차원부터 얘기를 해보자면요.
환경 문제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의 환경 친화적인 삶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개인적 차원의 어떤 해결 방법이 있고, 공동체주의 같은 의식을 어떤 가지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차원,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만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게 아니라 농촌에도 똑같이 발전을 시켜주는 식으로 해서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면 좋겠죠? 그리고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법과 제도를 만들 필요도 있고요. 교통 문제 해결,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사회 문제 해결 등의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떤 자치 제도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지요. 여기까지 우리 3단원의 3-1 배워봤고요.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채널 기획하고 첫 번째 영상이어가지고 약간 어색한 감이 있을 수도 있고 좀 그렇긴 한데 양해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도 이 영상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더 이해하는, 복습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 여러분들도 뭐 범위가 겹치신다면 한번 돌려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되셨거나 이 채널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